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한다. 네, 그에 따른 부산 아파트의 판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 상승률을 또 경신했습니다. 네, 최고 상승률을 또 경신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뿐만 아니고 위에서 보시면은 전세 값도 77주째 상승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빨간색 칸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0.29% 상승입니다. 자,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로 지난주가 0.17%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0.29% 상승이라는 역대 최고치 통계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파주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강서라든가 금정구라든가 기장도 포함되고, 자, 규제가 임박한 지역들이 매매와 전세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LTI, DTV 대출 규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니까 집을 사기 어렵게 되겠죠. 실수요자들이. 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산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얼마든지 규제가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 우리가 55% 양도세를 물고 들어간 거 외에는 실수요자 위주도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돌고 돌아 강남, 서울 송파 서초 아파트값 상승률 2배로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이번 주 오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 값이 부산이 지금 하고 이제 부산 울산이 가장 높아요. 부산에서는 해수동 연남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하고 울산이죠. 네,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서울 강남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저는 부산도 결국에는 부산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선상이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지금 서울 강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집값이 기가 막혀.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 주도가 된다. 그리고 이번 주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06%, 0.08% 오르며 전주 대비 승률이 2배로 커졌다. 그 중에서도 송파구는 서울 전역 25개구 중에 상승률이 1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승률 보세요. 0.06, 0.08.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0.08%가 최고 상승률이에요.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1%가 넘죠. 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왜 크냐면은 강남 상구죠. 송파, 서초, 강남구는 그 아파트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현찰 15억 있어야 됩니다. 시세가 15억 이하가 없어요. 국평으로 따졌을 때 84제곱미터가 여러분들 눈치껏 찾아보세요. 15억 아파트 있나?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0.08%가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상승률 1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상승률에 대한 진폭이 있죠. 레인지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승률이 줄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투기 수요, 가수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출이 끼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 현금입니다. 15억 이상이니까 전액 현금이에요. 자, 전액 현금을 지불하고 사는 시장은 뭡니까? 버블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저신용자 직업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 80% 이상 대줬어요. 집 사라고. 일본 시장은 어땠습니까? 일본 시장 과거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대출이 한 푼도 없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출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이거는 경제하고 상관없이 오직 통화량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 시장 자체가 진폭이 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서울이라는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100% 실수요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똘똘한 채로 가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팔진 않습니다. 싸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2008년하고 서브프라임 때죠. 금융위기 때나 일본 부동산 시장이 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장에서 뭐 버블이 붕괴된다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돈을 벌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부 경제를 바치는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뭐 80%, 100% 줬을 때 만약 거기서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그래서 질적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부산의 전역은 질적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은 보유세입니다. 네.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는 이 보유세 때문에 질적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적시장이라는 거는 아주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예요. 네. 자, 또 보시고 문 대통령께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속도 주문, 수도권 127만 구 가구를 본격화내는데 저는 이번 정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부들하고 부동산 정책을 까기만 하는데 저는 주택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지 못했던 것 부분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저는 규제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뭐 조정 지정 대상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뭐 투기 지구라는 투기 지역이라는 조정을 대상 지역으로 묶은 거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버블을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버블을.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서울 집값이 언제 본격적으로 오는가는 제가 1년 전에 다 설명했어요. 서울 집값이 작년 12월 달 들어갔고 이후로는 크게 못 오른다고 했죠. 기간 조정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내년 12월이라고 했죠. 내년 하반기. 내년 9월 이후 하반기. 저는 한 12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그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그 1년 전에 다 설명드렸죠. 여러분한테 정답지 다 드렸습니다. 예, 부산 아파트 정답지 다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양질의 주택 공급. 그래서 규제를 계속 가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 여기서 규제를 가지 않았다면 이게 버블이 나타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지금 40억, 50억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급 조절을 잘했다. 수급 조절이 아니고 완급 조절을 잘했다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만큼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주택 공급을 못했다는데, 여기서 주택 공급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택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해진 겁니다.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3기 신도시를 양질의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 마련했고 2024년 서울 SH공사 주택 우선 공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7만 구를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추구하는 환매 조건이 가능한 임대부 주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127만 가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겁니다. 예. 자, 127만 가구 상기 신도시 내주겠다고 했는데,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게 되면은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게임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럼 나한테는 재산이 축적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127만 구가 환매 조건 임대부 주택으로 만든다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어떻게 돼요? 전국이 또 불장됩니다,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복지라는 거는 민간이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요?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임대주택을. 자,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계속 비춰주고 있다, 정부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하해 공급론이다.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지금 전국이 불장으로 가냐? 불장이 계속 이어지냐는 부분들은 정부가 내놓는 지금 재개발도요, 수도권까지, 공공재개발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전국까지 확대가 되면은 사실상의 양질의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하해 공급론이에요. 하해 공급론이 뭐죠? 예,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하부 경제를 바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공급. 소유권이 없는 임대공급이에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에 평생 살면 뭐합니까? 내가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은 다 뜯기죠. 재산세도 내가 내야 되죠. 토지는 국가 소유니까 임대료 내야 되죠. 땅에 대한 임대료 내야 됩니다. 최저가 35만 원입니까? 뭐 많으면은 뭐 60만까지 내고 되고는 임대료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죠. 기타 또 내야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아파트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요. 리모델링 하는데 4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4,300만 원인가? 예. 자, 그래서 지금 또 내년대에 또 공공전세를 준다고 합니다. 7만 5천 가구. 다 공공이에요, 공공. 공공임대, 공공아파트, 공공주택, 공공전세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커스가 아니죠. 예. 그래서 디맨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가지는 요구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짓겠다던 희망 고문의 것이 임대주택인가. 이 부분이 현 정권에서 참 잘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줬으면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줬으면은, 그렇게 원성이 높지 않았고, 전국이 불장이 아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희망 고문의 것이 임대주택이다. 임대부 주택이다. 소유권이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렸는데, 서울은 2017년이죠. 2017년에 투기 과열지구가 됐고, 투기 지역은 2018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보시면은 2020년 지난달이죠. 11월 19일 조정됐어요. 자, 이 두 군데 지역이 부산 같은 경우는 5개구죠. 이거는 실수요층으로 100% 실수요층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기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사실상의 투자 수요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취득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다르죠. 중과가 돼버리죠. 보유세 중과가 돼버리고 양도세도 중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층에 있어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우리가 5개구는 100% 실수요층이고, 예, 가수요와 투기 수요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에 1차로 한 번을 두드려 맞았어요.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어갖고 집을 냈다 판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아파트 살아야 됩니다.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스테이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답지 계속 드렸죠. 내년 2월 중순이나 3월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숨고르기 계속해야 됩니다. 3개월 동안은요. 예, 5개구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 나와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도 불장이 붙을 수도 없어요. 왜 불장이 못 붙습니까? 이전처럼 투기 수요, 가수요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불장이 붙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실수요층 계층들이 100% 실수요 계층들이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입지 싸움이고, 아파트에 따른 뭐 고급 아파트나 하이엔드가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네, 그래서 아파트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고, 입지와 경쟁하는 시장이고, 아파트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네, 뭐에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네, 실수요층들끼리 1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주택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기회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레버리지가 전혀 없어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버블이 무너지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네,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왔던 시장이에요.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죠. 일본 시장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봄쯤부터는 이전처럼의 거래가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는 힘들지만 서서히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이 아니고 실수요자층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실수요층들이 이제 갈아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 내갖고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올라가는지를 또 한번 제가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 실선 있죠. 예, 파란색 실선은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이 증가고, 자, 위에 보시면은 지금 있죠. 점선이 있어요. 점선은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자, 주택가격 지수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냐 그러면은, 자, 지금 파란색 실선은 M2예요. M2. 그런데 주택가격 지수가 여기 있죠. 예. 주택가격 있죠. 사우스 코리아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있죠. 이 빨간 점선입니다. 점선. 노란색 점선이고, 왼쪽에 보시면 위에 있죠. 사우스 코리아 머니 서플라이죠. 서플라이 겁니다. 아마 통화 공급, 총 통화 공급 아마 M2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빨간 그 까만색 점선이 통화 공급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역전이 됐어요. 자, 총 통화 실선 파란색 실선보다 아파트 주택 가격 지수가 파란색 밑에 있는 겁니다. 파란색 실선 밑에 있어요. 이 파란색 실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결정됐냐? 2018년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총 통화 대비 아파트 주택 가격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화 공급 대비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 저평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통화 대비는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땅을 비교할 때는 경제 상황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무슨 뭐 소득이 어떻고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그래서 통화량에 연동되는 자산은 통화량에 연동되는 자산은 금하고 주택밖에 없다.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언제 넘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까만색 이 점선이죠. 주택가격지수가 총 통화량을 넘어서겠죠.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 내가지고 정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